네, 오늘 퀵배송 조금 늦게 시작을 했는데요. 시간도 20분밖에 남지 않아서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박상용 검사의 추가 녹음 파일이 2차로 또 공개가 됐습니다. 우선 그 녹음 파일부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녹취 들어보셨겠지만 박상현 검사하고 그 서민석 검사 녹취 들어보셨잖아요. 그거 짜집기 됐다 하는데 짜집기 안 된 거 저 들려드릴게요. 제 시간만 좀 틀 테니까 한번 틀어봐 주세요. 서민석 변호사 이야기 나온 것도 있습니다. 저 그래서 부장님 예. 저희를 조금 도와주시면 좋겠는데요. 뭐 그것도 저희가 어떻게든 뭐 한번 시간을 좀 주심만 주십시오. 하든지, 예. 아니 뭐 주심만 왜냐하면은 하든지. 저도 이게 지금 힘드신 거 저도 알아요. 예, 아니 저희도 그러니까 결정을 어떻게 왜냐하면은 이제 이거는 솔직히 법조인끼리 하는 말인데 예. 완전히 제가 만약에 이걸 인정하는 순간 네. 완전 호구짓한 거 아니에요, 내가. 아니 그거 아니시죠. 그거 아니 그 우리 해달라고 하는 면에서 최대한 뭐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한 거죠. 그래서 제가 검사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을 하고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해주십사 하는 거는 진짜 어려운 부탁인데 내일 저기 그 이부지사를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 내일은 내가 안 되는데. 뭐 조금이라도요. 저희가 하루 종일 불러놓고 밤에도 있으니까요. 뭐 잠시라도 와서 그 뭐 얘기를 좀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부지사는 선민석 변호사님을 한 번만 좀 불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또 하는데. 오늘도 만났는데 근데 오늘 만났는데 또 제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거 인정하면 죽는다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아침에 그 말을 했어요. 네. 어차피 좋다. 그러면은 사건도 묻어주고. 어떻게 묻어줘요? 아 지금 갖고 있는 자체에 있는 거 그건 네. 당연히 뭐 하죠. 뭐 하죠. 네. 그렇게 간다 한들 네. 당신이 제3자 뇌물로 가는 순간 당신은 지금보다 더 죽는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검사님 말씀을 새로 듣는 거네요. 예, 제 얘기를 들었고 저는 이제 얘기가 그거였어요. 그러면 부인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더 좋은 방안이 뭐가 있냐? 만약에 부인했을 경우에는 서 변호사님께서 이걸 다 무죄를 받아주실 수 있다고 하시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진짜 10년에서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 저는 저는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그게 아니면 만약에 그 뭐 방조까지 해서 뭐 일단 2년 6개월까지 최대한 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거는 그러면 일단 이 사람은 이제 실리를 선택하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생짜 부인을 해서 지금 입장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 저희는 뭐 한 10년 이상 구형을 할 거고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 솔루션을 부장님 만약에 주셔야 될 텐데 그러니까 그거는 뭐라고 하시냐 제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예. 이분과 나의 그 안 중에 하나는 예. 그냥 죽어버리자. 아 죽으면 나중에 기다린다. 알아서 살려주지 않겠냐? 예. 그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자기 비리를 알고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사면을 해줍니까? 그 부장님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할 거면 당에서 나서서 해줘야죠. 그래야 당에서 나서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안 됐으니까 이건 정치적 사건이다 되겠죠. 지금 당의 입장은 개인 비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개인 비리라고 했는데 그때는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개인 비리가 아닌 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배신을 안 하면 아니 그러면 그걸 약속을 거기 받으셔야죠. 그거 받아주셔야죠. 그걸 없이 어떻게 그냥 막연히 하겠지 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제가 그냥 뭐 일반적인 관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만약에 변호인이라면 그러면 그 약조를 받아라. 그러고 나서 부의를 해라. 그래야지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당의 입장 자체가 여기 개인 비리라는 건데. 그럼 당의 입장 자체라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근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냥 이화영 혼자 한 건데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 좀 추앙을 해주는 뭔가라도 있든지 한명숙 같이 그렇게 돼도 사면이 안 되는 판에 이거를 이화영 씨는 이재명 씨랑 그렇게 잘 아는 사이도 아닌데 그게 된다는 게 글쎄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선택이시니까 저는 네. 자,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조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어제 열린 회의에서 추가로 5분간 이어진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 간의 육성 녹음 파일을 추가 공개한 겁니다. 자, 이번 녹음 파일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부장님께서 이게 뭔가 그 말투나 여러분들 들어보셔서 확인하셨겠지만 말투나 이런 걸 들어보면 굉장한 청원형입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을 박상용 검사가 설명 해설을 하고 있는데요. 부장님께서 그러니까 부장판사 출신인 서민석 변호사를 부장님이라고 통칭하는 겁니다. 부장님께서 이전 부지사를 한 번만 봐달라 와서 얘기를 좀 들어달라 이제 수차례 서민석 변호사에게 이화영 전 부지사를 만나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수사검사 박상용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 서민석에게 이렇게까지 애가 닳도록 만나봐라, 한번 만나라. 왜냐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만날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청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혐의를 부인할 경우 더 좋은 방안이 뭐가 있겠냐. 서 변호사가 이걸 무죄로 받아줄 수 있다고 하나 뭐 이런 등등을 또 물어보면서 이걸 무죄로 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그 범행과 관련해서 이것을 부인하면 형량이 10년에서 시작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좀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설왕설래가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하죠. 한명숙 전 총리 얘기도 꺼내고 동시에 이화영 씨는 이재명 씨랑 그렇게 잘 아는 사이도 아닌데 라는 등의 충격적인 발언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잘 아는 사이가 아니라니요. 경기도 지사일 때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역임한 사이인데 왜 수사검사 박상용 검사는 이런 판단을 했던 걸까요? 이 행간에는 어떤 맥락이 존재하는 건지도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학생운동 출신이고 실제로 이해찬 전 총리와 막역한 사이이기 때문에 계파로 분류하면 이해찬 계지 이재명 계는 아니지 않냐 뭐 이런 걸 알아서 이런 설명을 하는 걸까 싶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전용기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검사와 변호사 간의 어떤 일정을 조율하거나 하는 차원의 대화가 아니다. 이미 형성된 조건이나 방향을 피의자에게 전달해 달라고 설득하는 그런 취지로 읽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변호인을 매개로 진술을 유도하려는 모습은 직접 압박을 유해하는 전형적인 간접 설득 방식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기도 했는데요. 형식은 겉으로는 의견을 묻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혐의를 계속 부인할 경우에 이렇게 될 수 있어라고 압박하는 구조로 볼 수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선택을 가장한 유도 질문으로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직격하기도 했는데요. 이 녹취에서 박상용 검사가 당의 입장은 개인 비리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초기에 뭐 여러 가지 뇌물 사건으로 처음에 이제 구속이 됐기 때문에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저도 이제 취재 기자로서 당시에 민주당을 취재했을 때 이것은 이화영 뇌물 사건 개인 비리다라고 선긋기를 확실히 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당 입장은 개인 비리인데 이걸 어떻게 무죄로 만들 수 있겠냐. 그것은 안 된다라는 검사로서의 판단을 깔고 그리고 또 한명숙 전 총리도 사면이 안 됐는데 이화영 씨가 사면이 되겠냐라는 식의 언급한 대목도 나옵니다. 이 대목과 관련해서 전용기 의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률적 쟁점과 무관한 정치적 상황을 끌어들여서 판단을 흔들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고립감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하나의 메시지로 규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당신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재명 지사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이 워딩을 20차례 일테면 강요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지금 당장 당신이 이런 선택을 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다라고 압박하는 것 아니냐. 이게 과연 공정한 수사냐? 아니면 결론을 정해놓고 진술을 끌어내는 과정인 것이냐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그러니까 어제 공개한 이 녹취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전용기 의원이 밝히고, 필요하다면 추가 녹취도 계속 공개할 것이고 그때마다 또 어떤 변명이 나올지 지켜보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취재 편의점 단독 보도로 말씀드린 대로 최소 10개의 파일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또 어떤 추가 폭로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페이스북에 박상용 검사가 1시간 전쯤에 개인의 의견을 또 올렸습니다. 왜 자백은 무고가 아니라 배신이 되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전용기 의원이 공개한 23년 5월 녹취와 관련해서 제가 허위 자백을 제안하고 회유를 했다면 왜 그 자백이 이재명에 대한 배신이 됩니까? 되는지요? 법적으로 허위 자백은 무고가 아닙니까? 등등등의 이야기를 올려놨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추가로 기자들의 보도가 나오는 대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전쯤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로 나눠서 박상용 검사가 개인의 입장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부인하면 10년 이상 구형, 이것은 최저형이 10년 이상인데요 라고 하면서 특가법상 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에 대해서 설명하는 대목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 이어질 그 기자들의 그 이야기, 우리 구교영 기자 그리고 김은기 기자 나왔을 때 좀 더 상세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준비한 소식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서로 아는 바가 별로 없어서 특별한 얘기는 없었고 메뉴가 뭐였습니까? 그냥 도시락 같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왜 모인다고 연락이 왔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드렸는데 다 사의를 표명하고 제가 이제 오랜만에 공직에 다시 왔는데 만나자고 하던 그런 얘기를 아니 12월 4일이 개업날이에요. 개업날. 네. 무슨 개업날 송년회 하듯이 이렇게 모임을 하는 거야? 다른 목적이죠. 제2차 개업 논의했죠? 계엄을 해제하고 2차 계엄을 어떻게 논의를 하겠습니까? 또 아니면 윤석열 어떻게 할지 법적 검토한 거죠.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용을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시간이 없으니까 1분만 줘도. 네. 시간 지켜주세요. 네. 그날 윤석열에 대한 계엄에 대한 법적 검토, 여기 다 법조인들이에요.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저희도 그 사항이나 내용을 모르는데 어떤 검토를 도대체 정신머리들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12월 4일이면 온 국민들이 밤을 지새고 불안해하고, 국회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당원들도 와서 지키고 있는 이날에 만찬을 버젓이에요? 아이고 참 진짜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여기 장관들 앉아있을 자격 없어요. 그리고 이날 홍장원 자르는 것도 민정수석실에서 홍장원을 때려 죽이겠다 이런 말이 돌았는데 이건 누가 한 거예요? 홍장원 돈에 대해서 저는 그 진행 사항은 모릅니다. 들어봤죠? 언론에 나왔던 거. 언론에 나온 사항도 잘 모르겠습니다. 홍장원 1차장 잠깐 나와보세요. 다시 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소스라치는 그런 소름 끼치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보신 영상은 지난해 1월 22일 국회 내란국조특위의 증인으로 출석한 김주현 민정수석을 향해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12월 4일 소위 삼청동 안가 모임의 실체에 대해서 질타하는 장면입니다. 당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삼청동 안가 모임에 대해서 연말 송년회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관련된 혐의 내용 일체를 부인했습니다. 몰랐다, 모르쇠로 일관을 한 것인데요. 어제 JTBC 단독 보도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있습니다. 김주현 전 수석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윤석열 내란 수계와 무려 13분간 독대했던 사실이 새롭게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건데요. 내란 특검은 내란숙의 윤석열이 계엄 반대 세력을 처벌하기 위한 국가안전관리법과 관련한 지시를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계엄 다음 날 앞서 그 김병주 의원이 질타한 대로 박성재 법무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그리고 김주현 수석에 이르기까지 본인들은 연말 가기 전에 밥이나 한 끼 먹으려고 한 거다. 계엄과 관련된 것은 절대 논의한 바가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지만 관련된 추가 수사 내용이 확인된 것입니다. JTBC 취재 결과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대통령실 안에 CCTV를 분석해서 계엄 당일 내란숙의 윤석열 그리고 김주현 수석이 독대한 사실을 확인을 했고 윤석열의 집무실에서 밤 11시 04분부터 13분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엄이 선포된 지 40분가량 지난 때였다는 것이고요. 당시 국회 정치활동 금지 등이 담긴 포고령이 나올 무렵이었다는 것인데요.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재판 항소 이유서에 독대 당시 김주현 전 수석에게 반대 세력을 처벌하는 근거법인 국가안전관리법 제정 등을 지시한 걸로 보인다라고 적었습니다. 국가안전관리법, 우리가 뭐 국가안전과 관련되면 안기부가 생각이 나는데요. 실제로 유신 때는 국가보위법 그리고 전두환 신군부 계엄 당시에는 국가안보법 이거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국가안전관리법은 노상원 수첩에도 등장을 한 바 있습니다. 노상원 수첩에는 국가안전관리법 제정이라는 문구와 함께 정치인 그리고 언론인 사살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한다는 계획도 담겨 있고 헌법 개정을 통해서 대통령을 재선, 3선 등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다라는 충격적인 내용이 계획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계엄 행사하고 1년 동안 민심 관리 기간을 거쳐서 재선 또는 3선이 가능한 개헌을 추진한다라는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차기 대선에 대비해서 모든 좌파 세력을 붕괴시키고 중국이나 러시아식 선거 제도를 연구해서 선거법을 개정하거나 선거권을 국민들로부터 박탈하는 방안이 기록돼 있기도 합니다. 끔찍한 겁니다. 노상원 수첩대로 구현이 됐고 실제로 김주현 수석에게 이 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라고 내란숙의 윤석열이 지시하는 내용이 13분간의 대화로 기록이 되어 있다면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을 국민들이 낱낱이 들어봐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서 이런 기획들을 속속 입법화하려고 했던 정황도 노상원 수첩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요. 내란특검팀은 2023년 10월 이전부터 이것을 기획을 했고 2024년 5월 김주현 전 수석을 임명한 것도 실제 이 계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규현 오랜만에 등장하죠. 지규현 부장판사가 내란숙의 윤석열이 야당의 탄핵소추 그리고 예산안 삭감이 반복돼가지고 정부 활동이 무력화됐다고 판단하는 생각에 집착해가지고 12월 2일 그러니까 사실상 욱해서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라고 강하게 결심한 걸로 보인다. 이렇게 판시한 것은 사실에 부합한 결정이 아니라는 점이 또 한 번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24년 5월 김주현 수석을 세운 것도 사실은 계엄을 염두에 둔 조치였다. 이렇게 특검팀은 보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주현 전 수석이요. 내란특검팀 조사에서 윤석열과의 독대 사실을 계속 부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란특검팀에서 이 CCTV를 그림으로 제시를 하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독대 당시 대화는 기억나지 않는다. 네, 독대한 것은 맞지만 대화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기억이 안 날까요? 이것은 명징한 거짓말 아닐까요?
너무나 뻔뻔한 거짓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CCTV는 대화가 음성이 기록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싶습니다. 이렇게 빼박의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둘러댈 것이 아니라 역사 앞에 명징하게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는 것이 평생 공직자로 살아온 검사 출신 김주현 민정수석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10시 1분 지나고 있어서 오늘 준비한 뉴스 퀵배송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